페어런트 엘리먼트 아래 바로 아래에 차일드 엘리먼트 요소 차일드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앤세스터와 디센던트의 좁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바로 위에 부모와 바로 아래 자식 요소 관계를 이용해서 차일드 요소를 찾는 거. 여기서는 UL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찾는 거예요? 앵커만 찾는 거예요. 디센던트 요소만 찾는 거예요. 디센던트 요소만 찾는 거고, 여기서는 무엇을 찾는 거예요? 차일드 엘리먼트를 찾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부모 밑에 있는 차일드만 찾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해볼까요? 부모, 아까 웹 3번을 보시면 이런 게 있겠네요. UL 클래스 메뉴를 갖는 녀석들 중에서 클래스가 메뉴 아이템인 요소들, 이런 걸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밑에 있는 메뉴 아이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A. 자, 요거는 3단계로 내려가 볼게요. 3단계로. 어떻게 해볼 거냐 하면 UL 태그 중 클래스 이름이 메뉴인 요소 아래에 클래스 이름이 메뉴 밑에가 메뉴 아이템이었나요? 메뉴 밑에가 메뉴 아이템이었죠. 메뉴 아이템. 클래스 이름이 메뉴 아이템인 메뉴 아이템 요소의 자식 요소. 좀 길긴 해요. UL 태그 중에서 클래스 이름이 메뉴인 요소의 자식 엘리먼트. 자식 요소. 자식 클래스 이름이 메뉴 아이템. 그런 요소의 자식 요소, 자식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여기서는 클래스가 없죠. 죄송합니다. 메뉴 밑에는 클래스가 메뉴 아이템이 있고요. 메뉴 아이템 밑에는 A 태그가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하죠. 말은 좀 복잡한데요. 이게 무슨 의미를 제가 쓰려고 했었던 거냐면 UL 태그 중에서 클래스가 메뉴다. 이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UL 태그 중에서 클래스가 메뉴다. 여기 그 요소의 차일드. 그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차일드의 클래스 이름이 메뉴 아이템. 그러면은 메뉴 아이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요소의 차일드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A 태그. 그럼 여기다가 A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UL 클래스 메뉴인 엘리먼트의 차일드 중에서 클래스가 메뉴 아이템인 그 엘리먼트의 차일드들 중에서 A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 결국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A 태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건데,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건 좀 어렵게 본 거예요. 얘는 UL 밑에 있는 모든 A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UL 메뉴 밑에 있는 메뉴 아이템 밑에 있는 A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문서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은 결과를 줘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UL 메뉴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 밑에 A가 있고 이 밑에 클래스 메뉴 아이템이 있었다. 그리고 이 밑에 A가 있었다. 이런 구조였었다라고 하면은 위쪽에 있는 select는 UL 메뉴 중에서 바로 밑에 있는 A도 찾아주고요. 밑에 있는 A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UL 메뉴 밑에 있는 메뉴 아이템 클래스를 찾아서 다시 그 밑에 있는 A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찾아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같은 결과를 주지만 얘랑 얘가 같은 결과를 주지만 ancestor 밑에 있는 descendant냐 parent 밑에 있는 child냐 child 밑에 있는 또 다른 child냐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공백을 써주는 경우와 이 꺽쇠 기호를 써주는 경우 하나는 그 조상 자손 관계, 공백을 써주는 거는 조상 자손 관계, 그다음 꺽쇠를 쓰는 거는 parent child 관계. 그것만 구별을 하시면 돼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자 이제 마지막 셀렉터입니다. 마지막 셀렉터고요.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죠. 마지막은 수도 셀렉터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 셀렉터. 자, 수도 셀렉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예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A 태그들 중 세 번째 요소. 우리가 A 태그를 찾으면 soup.select A 태그 이러면 몇 개가 나오죠? 이러면 3개가 나와요. 3개가. 자, 그런데 만약에 얘를 리스트라고 하지 않고 이 중에서 세 번째 원소만 들어있는 리스트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수도 셀렉터고요. 수도 셀렉터는 점을 쓰시는 거예요. 콜론을 쓰세요. 여기도 공백 주시면 안 됩니다. 콜론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도 셀렉터가 있는데 nth of type이라고 하는 걸 쓰시고 여기에 3이라고 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수, select, nth 죄송합니다. 여기가 잘못됐어요. nth of type.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얘네들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셀렉터가 아니에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셀렉터는 어떤 것들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셀렉터들이냐면 태그, 클래스, 아이디, 태그와 클래스를 붙인 거 이렇게 태그와 아이디를 붙인 거 그리고 부모, 자식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셀렉터들이에요. 그런데 태그 이름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얘만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셀렉터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가짜 셀렉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사 셀렉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종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 셀렉터의 종류는 마우스가 어떤 요소 위에 올라갔을 때 마우스가 요소를
정보를 벗어났을 때라든가 마우스로 클릭하고 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도 셀렉터라는 걸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이벤트까지는 처리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몇 번째 원소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정도는 수도 셀렉터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원소를 찾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원소를 찾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콜론 뒤에 써주는 것을 수도 셀렉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만들어드린 간단한 이런 HTML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전달된 HTML,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 있는 HTML 파일을 우리가 실제로 분석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우리가 크롤링하는 그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게요. New라고 하시고요. 구글 콜앱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제목 먼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파이썬 29번째가 되는 것 같고요. 다음 뉴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을 먼저 할게요. 연결 먼저 하시고 네,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부터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서요 크롬 이용하셔가지고 다음.net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보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PC에서 혹은 여러분들 노트북에서 혹은 여러분들 태블릿에서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켰어요.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이 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다음.net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쵸? 자,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다음이라고 하는 웹서버로 무엇을 보낸 거라고 말씀드렸죠? 요청이라고 하는 거를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request. 네. 웹서버는 이런 요청을 받으면 무엇을 한다 그랬죠? 이 주소를 보고서 어떤 주소 페이지를 보여줘야 될 것인지 이거 주소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HTML 문서를 만듭니다. HTML 문서를 만들어요. 이 HTML 문서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뿌려야 되는지, 검색창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메뉴들은 어디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섹션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로그인 버튼은 어디 있어야 되는지, 광고는 어디 있어야 되는지 라고 하는 이런 배치들, 이런 것들을 HTML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HTML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요청을 보낸 PC한테 무엇을 보내준다? 응답을 보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response라고 얘기를 합니다. response. response를 받은 브라우저는, 자, 여기 브라우저는 이 응답을 받아서 여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창도 보여주고, 섹션 보여주고, 섹션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글자들 보여주고. 이게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로 어떤 웹페이지를 접속해서 그 접속한 페이지의 내용이 브라우저에 보이는 과정이에요. 자, 1초도 안 걸리죠. 1초도 안 걸려요. 응답을 보내서, 요청을, 리퀘스트를 보내서 리스폰스, 응답을 받을 때까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 다음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보려고 하면 어디를 클릭하죠? 뉴스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할 거 아니에요. 그죠? 뉴스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겠죠? 자, 웹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너무 지금 엉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웹 주소 써져 있는 부분 보세요. 웹 주소가 써져 있는 부분 보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까는 https 다음 .net 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돼 있죠? news.다음.net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원래 다음 홈페이지에서 뉴스라고 하는 이 메뉴를 뉴스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을 한 거예요. 클릭을 하면 뭐가 바뀌어요? 주소가 바뀌어요. 자, 이거는 마치 뭐랑 같냐면 여러분들이 깨끗한 상태에서 news.다음.net 이라고 주소를 치고 엔터 친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랑 이 주소에다가 news.다음.net이라고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그 엔터 쳐서 그 결과를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웹페이지를 보면서 클릭하잖아요.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보면서 나 여기 이거 기사 봐야지 하고 손가락으로 터치하죠. 그렇죠? 터치하거나 클릭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웹서버로 새로운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news.다음.net을 보고 싶어 하고서 새로운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새로운 요청을 보내면 웹서버가 새로운 응답을 만드는 거예요. 이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까 다음 원래 페이지랑 다르죠. 이렇게 메뉴가 있고 여기에 메뉴가 있고 섹션이 이렇게 섹션 하나, 섹션 둘, 섹션 셋, 섹션 넷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섹션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HTML을 만들어서 서버가 또 다른 응답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서 여기에 보여주는 거죠. 브라우저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크롤링하고 싶은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본 뉴스, 랭킹 뉴스 한번 볼까요? 랭킹 뉴스. 자, 여기 랭킹 한번 클릭해 볼게요. 랭킹에 뉴스가 몇 개가 쭉 나오나요? 뉴스 제목이 50개가 나오네요. 그죠? 현재 시간에서 랭킹을 클릭했을 때 여기 많이 본 뉴스에 제목이 몇 개가 나오냐면 50개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많이 본 뉴스가 제목들이 뭐냐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크롤링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주기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 9시에, 아침 10시에, 아침 11시에, 12시에, 오후 1시에, 오후 2시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간별로 많이 본 뉴스의 그 랭킹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축적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내면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려면 제일 처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웹 주소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어떤 페이지에 있는 어떤 페이지로 요청을 보내서 응답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서 어떤 웹 주소로 보낸 리퀘스트에 따른 결과 페이지, 리스판스, 응답 페이지를 분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웹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웹 주소로 여러분들이 직접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리퀘스트를 보낼 수만 있으면 서버가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아니라 핸드폰에서 리퀘스트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핸드폰에서 리퀘스트를 보내면 핸드폰으로 리스판스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이썬 코드에서 리퀘스트를 보내면은요. 파이썬 코드로 여러 응답이 리스판스가 내려와요. 그러면 그 파이썬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을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PC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파이썬 코드에서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낼 거고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웹 주소. 웹 주소가 리퀘스트가 되는 거고 리퀘스트를 보내면 웹 서버는 HTML 파일을 만들어서 HTML을 응답으로 보내준다. HTML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어제랑 오늘 아침에 했었던 그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뷰티풀 숲을 만들고 숲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엘리먼트들을 셀렉트 하면 되는 거예요. 셀렉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위치를 찾을 수 있는 CSS 셀렉터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거를 어디서 하겠다? 지금 파이썬 29번에서 하겠다. 우선 몇 가지 임포트 필요한 모듈 임포트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임포트.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reque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request. 이거를 임포트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 웹서버에 요청 request를 보내고 request 요청을 보내고 응답 response 응답을 받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받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 그 모듈이 request. 그 다음에 HTML 파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뷰티풀 숲. 그죠? 그래서 from 뷰티풀 숲 4 버전에서 import 뷰티풀 숲 클래스. 네, 이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HTML 분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두 가지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의 목적은 다음 사이트. 많이 본 랭킹.
요거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는 어디를 할 거다? 이 페이지를 할 거, 여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 뉴스 제목 몇 개, 뉴스 제목 50개. 이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 위쪽에 있는 웹 주소를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자, 그럼 URL 이라고 하는 제목에다가 붙여넣기. 자, 여기가 다음 뉴스 사이트에서 랭킹 뉴스들 중에서 많이 본 뉴스 1위부터 50개까지가 나와 있는 사이트예요. 여기가 이게 뭐냐면 리퀘스트를 보낼 웹 주소예요. 되셨죠? 자, 이것도 실행하시고요. 실행을 하셨으면 리퀘스트를 보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리퀘스트를 보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response라고 제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리퀘스트를 보내시는 방법은요. request.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 무엇을 남겨주시면 된다? URL을 남겨주시면 돼요. 쉽죠? 사실은 이거 정확하게는 get 방식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get 방식과 상대되는 개념이 포스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get이라고 하는 것 말고 post라고 하는 게 있고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get이라고 하는 요청 방식이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get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메소드가 ge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et. request라고 하는 모듈에서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 무엇을 남겨준다? URL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자, response가 무엇이 왔는지 결과를 출력을 해볼까요? response. 네, 시간이 살짝 걸리죠? 한 1초 정도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이 1초 정도 걸렸죠? 이 1초 정도 걸리는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파이썬 코드가 request라고 하는 거를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다음 서버한테. 무슨 주소로? 이 주소로. 다음은 이 리퀘스트를 받아서요. 랭킹 파퓰러구나 하고서 HTML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무엇으로 보내준 거다? 응답, 리스폰스로 보내준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저장되는 시간.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내서 서버에서 HTML 코드 만들고 응답을 받아서 이 변수에 저장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초 정도가 걸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얘를 출력해보면 200이라고 나와 있어요. 200. 자, 이거는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 숫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결과를 보시면 이 결과는 response라고 나와 있고요. response. 그쵸? 그 다음 뒤쪽에 뭐가 있냐면 숫자 코드 값이 있어요. 코드 값. 이게 200이라고 하는 게 코드예요. 코드인데 숫자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숫자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200 코드는 코드 200은 요청 처리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success라는 뜻입니다. 여기
리스폰스를 출력을 해봤을 때, 코드가 200으로 나왔으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셔도 좋은데, 자, 만약에요. 웹 주소 중에서, 자, 제가 웹 주소를 popular인데 여기 U자를 빼버렸어요. 주소가 잘못됐죠. 주소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 클릭해 보시면, 자, 이 주소가 제가 일부러 주소를 틀리게 쓴 주소예요. 일부러 주소를 틀리게 썼죠. popular에서 U자가 있어야 되는 U자가 빠져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원하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죠? 원하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보여주죠. 가끔씩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URL을 바꿨어요. 리퀘스트를 거기로 보냈어요. 코드 값이 몇 번? 404번. 요청 주소가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밑에다 쓸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코드 값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드 값 404. 요청 주소가 잘못돼서 페이지를 만들 수 없는 경우. 그게 404예요. 404. 이해되시죠? 이렇게 숫자들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정상적인 경우는 이 코드 값에 뭐가 오면 된다? 200번이 오면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게요. 다시 popular 이렇게 바뀌었죠. 원래대로 되돌려 놨어요. URL 바꿨죠? 그리고 밑에 리퀘스트 다시 한번 보내고 리스폰스 다시 받았어요. 이번에는 몇 번? 200번.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까지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스폰스 안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HTML 코드가 이 리스폰스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HTML 코드는 어떤 HTML 코드를 받았느냐? 여기 개발자 도구 보세요. F12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여기잖아요. 그죠? F12번. 지금 이런 모습의 HTML 코드를 받은 거랑 똑같아요. HTML, 헤드, 바디, div 이런 것들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자, 200번인 걸 확인하시고요. 참고로 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이 응답 코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HTTP 웹 주소 할 때 제일 처음 체크하는 게 뭐예요? HTTP잖아요. HTTP 스테이터스 코드 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위키피디아 같은 사이트 보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HTTP 상태 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200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다 성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26 이렇게 200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성공이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300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나올 수 있어요.
300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얘도 성공이니까 얘도 성공의 일종이에요. 성공의 일종이니까 얘도 이런 코드 값이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고 400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오류예요. 아까 400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400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401번, 402번, 404번, 403번, 405번 등등등 400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엄청 많아요. 400으로 시작하면 전부 다 오류니까 그 경우에는 밑으로 진행하시면 안 돼요. 왜 오류가 났는지부터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주소가 정확한 경우에는 오류가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응답에 포함되어 있는 HTML 코드를 찾아내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response 점 하시면 여러 가지 메서드나 변수 이름들이 보이죠. 변수 이름 중에 뭐가 있냐면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텍스트. 전체를 다 출력하지 말고요. 앞에서 한 300개 정도만 출력을 해볼게요. 30개는 너무 적다. 300개. 자, HTML은 문자열이에요. HTML 코드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 문자열은 무슨 기능 사용할 수 있어요? 슬라이싱 기능 사용할 수 있죠. 첫 번째부터 300번째 글자까지 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큐먼트 타입 HTML이라는 것보다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공백이 들어가 있어요. 공백이 몇 개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몇 개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뒤쪽도 볼까요? 100글자까지만 출력해 볼게요. 100글자까지만. 그 다음에 뒤쪽에서도 100글자까지만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끝날 때도 보시면 아마 뭐 이쯤이 아닐까 싶어요. HTML로 끝나죠. 문서가 HTML로 끝나요. 끝나고 뒤쪽에 뭐가 있어요? 공백이 이렇게 있어요. 공백이. 시작할 때도 공백이 있었고요. 끝날 때에도 공백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앞에 100글자. 여기까지가 앞에 100글자. 여기까지가 뒤쪽에 있는 100글자예요. 텍스트 앞에도 공백이 들어가 있고 텍스트 뒤에도 공백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아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게 HTML 문서를 받은 건데 HTML 앞에도 공백이 있는 거고 HTML 뒤에도 공백이 있는 상태로 받은 거예요. 앞뒤에 있는 공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앞뒤에 있는 공백들은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스트립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공백 없이 여기서 딱 시작하죠. 이렇게 딱 시작해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 100개. 더 이상 공백 없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100글자고요. 여기까지가 뒤쪽에 있는 100글자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리스폰스에서 여러분들이 리퀘스트를 보내는 방법은 뭐다? 리퀘스트를 보내는 방법은 get URL 주소만 남겨주면 돼요. 그러면 뭘 받을 수 있다?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다. 리스폰스를 받았으면 제일 처음에 무엇을 확인한다? 코드 값이 200인지를 확인한다. 코드 값이 200이면 정상적인 경우니까 그 응답에서 무엇을 찾는다? 텍스트를 찾는다. 텍스트를 찾으면 그게 무엇이다? HTML 코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HTML 코드예요. 자, HTML 코드를 왜 찾았을까요? HTML 코드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뷰티풀 숲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죠.
HTML 코드를 분석하는 뷰티풀 숲 객체를 생성할 수 있죠. 어떻게 생성할 수 있어요? 뷰티풀 숲 마크업은 자, 제가 텍스트 들어있는 텍스트가 뭐예요? HTML 텍스트 들어있는 변수가 HTML. 그죠? 그 다음에 피처는 HTML5 립. 자, 이렇게 하면 뷰티풀 숲 객체까지를 만든 거예요. 이제 분석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냈어요. 그림 그리면서 볼까요? 그림 그리면서 여러분들 PC에서 혹은 태블릿에서 혹은 핸드폰에서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냈어요. 리퀘스트를 보내기 위해서는 URL이 필요해요. 그죠? 그럼 웹서버가 그걸 받아요. 우리가 보낸 웹서버는 다음이죠. 다음은 이 URL을 봐요. 아, 지금 사용자가 보고 싶은 웹페이지가 랭킹이구나 라고 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HTML을 만들어요. 이 HTML을 여러분들 PC에 응답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응답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성공인지 실패인지라고 하는 코드 값이 들어있어요. response. 그거를 출력하니까 코드 값을 본 거죠. 코드 값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코드 값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텍스트도 있어요. 텍스트도. 응답 안에는 응답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 수 있는 코드 값도 있고요. 그 내용도 들어있어요. 내용이 뭐예요? 텍스트예요. 리스폰스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스트립해서 HTML로 저장을 한 거예요. 이 HTML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무엇을 한 거예요? HTML을 분석할 수 있는 숲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든 거죠. 뷰티풀 숲을 만든 거예요. HTML 분석해 주세요 하고서.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엘리먼트들을 찾으면 그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셀렉트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코드가 바로 뷰티풀 숲 객체를 만든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없으시죠? 코드는 되게 간단해요. request get response.text 뷰티풀 숲 요 정도만 있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에 대해서.